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희생하고 훈련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것이 금메달을 딴 이유다. 도쿄올림픽의 결실을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아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맹훈련에 임했던 김정환 선수가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그의 인터뷰는 AP통신을 인용한 미국 매체 ABC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작년에 결혼했는데 1년간 신혼을 즐기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고 영상통화를 통해서만 대화할 수 있어 슬펐다는 김정환 선수. 아울러 세계 랭킹 1위 사브르 펜싱 선수 오상욱 선수를 비롯한 구본 김준호 선수에 대해서도 기사는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 사브르 단체 금메달을 통해 대한민국은 양궁 외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추가 획득한 부분이라는 것에도 기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 결승전 상대팀 이탈리아의 루이지 사멜레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한 후 인터뷰에서 우리 팀에 대한 극찬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는 상당히 힘들었고 점수만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강하고 절대적으로 우승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행복하다라는 게 사멜레 선수의 우리 대표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즉 무적이라 불리는 팀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그럴 만한 팀에게 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멋진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양궁이라는 압도적인 종목을 갖고 있는 것처럼 펜싱계에서는 바로 이 팀이 현재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양궁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양궁 남자 단체 경기 결승에서 한국에 패한 대만도 기본적으로 한국 양궁은 악마 수준이라 도전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면서 절대 강자 한국이 또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한 것인지를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맞다는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경악스러운 대한양궁협회의 준비 수준이 대만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만의 유나이티드 뉴스는 한국 양궁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대한양궁협회 페이스북에 게재된 바로 이 사진을 소개하면서 경악을 했는데요. 낯선 환경에 대한 선수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이미 국내에서 도쿄 경기장과 유사한 환경을 연습장에 연출하여 연습을 진행했던 부분을 두고 기겁한 것입니다. 요즘에나 과거에나 늘 나오던 말 그대로 대한민국 스포츠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양궁협회만큼만 하자는 말, 정말 빈말이 아닌 것이죠.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정도의 그 치밀함은 박수를 받아 마땅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치밀하기가 극에 달한 대한민국 양궁팀에게도 인간미가 있다는 점에 대해 외신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미 혼성 남자 단체전 2관왕을 차지한 양궁 천재 김재덕 선수가 개인전에서 탈락한 것에 주목했으며 여자 양궁 대표팀의 장민희 선수 역시 탈락한 부분을 전했는데요. 정말 한 끗 차이로 승패가 결정나는 양궁 토너먼트에서 한국 선수들의 패배는 외신들이 보기에도 말 그대로 이변 그 자체인 것입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개인전 32강에서 아쉽게 탈락한 장민희 선수에 주목하면서 장민희 선수를 이긴 선수가 나카무라 미키라는 일본 선수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 양궁 선수에게는 이것이 오랫동안 양궁 종목을 지배해온 한국 선수를 상대로 한 첫 승리 경험이었다면서 홈 이점과 도쿄 날씨의 친숙한 점을 들어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 바람이 특히 도움이 되었으며 다음 라운드를 위해 겸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일본 선수의 실력을 떠나 예기치 못한 강풍에 페이스가 흔들린 것이 뼈아팠죠. 허나 아직 토너먼트에서 살아남은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 믿는데요. 말 그대로 대이변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한일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이 경기였지만 일본을 대충격으로 몰고 간 한국 선수의 또 다른 한일전 대이변도 있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배드민턴이었으며 일본 열도를 충격으로 몰고 간 대한민국 선수는 바로 허광희 선수였습니다. 생애 첫 올림픽에서 오륜기를 든 바 있는 세계 최강자, 일본이 따놓은 금메달이라 가장 확신했던 선수인 모모타 겐토를 잡아내버린 것인데요.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금메달 획득이 지배적이었던 세계 랭킹 1위 모모타 겐토가 세계 랭킹 38위의 약체를 상대로 고전했다며 10연속 실점도 당했고 2게임 만에 패배한 것이 충격이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경기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부터 감정적으로 흔들렸고 자신감 없이 뛴 것이 좋지 않았다. 10연속 실점을 당한 이후부터는 흐름을 멈출 수 없었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1게임이 그냥 끝나버렸다. 두 번째 게임에서도 마지막까지 힘든 전개가 이어졌다 라는 것이 모모타 겐토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 경기에 대해 설명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선수 생명을 위협받은 바 있는 모모타 겐토는 결국 자신감을 찾지 못했고 마음에 약점이 있었던 것이 패배 요인이라 꼽으며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고 허광희 선수에게 플레이를 읽혔다기보다는 스스로 여유가 너무 없어서 플레이가 움츠러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기세대로라면 허광희 선수가 얼마나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인데 일본 최강, 아니 세계 최강인 모모타 겐토 선수를 꺾음으로 인해 이제는 일본인들까지도 허광희 선수의 경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대접을 받으며 소위 금이 환영을 하죠. 이런 대이변을 일으킨 허광희 선수 역시도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허나 이제는 우리 안에도 메달의 색깔 혹은 메달 획득 여부를 떠나 스포츠를 있는 그대로 즐기며 우리를 대표하는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선수들의 성적과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한 응원을 하는 문화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꼴찌, 대한민국 럭비 대표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사카 출신의 제1교포 3세 스포츠 칼럼니스트인 김명욱은 야후 재팬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럭비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꼴찌, 100년 만에 첫 올림픽 출전을 한 대한민국 럭비 국가대표팀이 일본에 남긴 발자국이라는 내용으로 칼럼을 기고한 필자는 도쿄올림픽에서 한일전이 되면 어떤 종목에서도 불타오르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주목한 것은 28일 도쿄 스타디움에서 열린 11, 12위 결정전에서의 럭비 한일전이었는데, 올림픽 출전 자체가 처음이었던 대한민국 럭비 대표팀은 뉴질랜드에게 5대 50, 호주에게 5대 42, 아르헨티나에 0대 56, 9-12 결정전에서는 0대 31로 패했으며 최종전인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19대 31로 아쉽게 패했다고 한국 럭비 대표팀이 이번 올림픽에 남긴 기록들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대표팀이 아시아 최강 럭비팀인 일본을 상대로 경기 시작 46초 만에 트라이와 골을 빼앗아 리드했던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데요. 허나 필자는 비록 전패이자 최하위를 기록한 실력 그대로의 결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일본을 상대로 선전한 것은 한국팀에게 의미 있는 패배였고, 우리 국내 언론들 역시 잘 싸웠다, 도전 자체가 아름답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 단 3개의 실업팀밖에 존재하지 않는 열악한 여건을 가진 한국 럭비 현황을 감안하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여 도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면서 럭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한국에서 연일 집중을 받고 있어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음이 틀림없고, 향후 올림픽에서는 역사적인 대한민국 럭비팀의 1승을 기대해본다는 자신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남욱, 김현수, 박완용, 이성배, 이진규, 장성민, 장용흥, 장정민, 정현식, 최성덕, 코퀴아드 안드레진, 한건규, 감독 서천호, 코치 찰리로우. 이 위대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전에 대한 예의로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한 번씩 부르며 이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 미약한 힘을 가진 바이스톰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솔직히 말해 럭비라는 종목의 경기 규칙도 선수들의 이름도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겠습니다. 먼 훗날 언젠가 대한민국 럭비 대표팀이 역사적인 1승을 기록하는 그날, 바로 이분들의 발자국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